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같은 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게 이 통신선의 복원인 것 같습니다. 한라인. 자, 문재인 대통령도 두 차례나 이 언급을 했는데 적어도 군사 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 과연 이 복원이 가능할까요? 통신선 복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이 대전략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네. 현재 북한으로서는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남측과 대화를 일단은 거부할 것 같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 안보 정책이 결정이 될 거고, 자, 이들과 호흡을 할 수 있는 라인을 북측에서 이제 다시 한번 북측도 정하겠죠. 네. 그때쯤 돼야 전반적인 대남이라든가 대미 이 전략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상반기, 내년 1, 2월까지는 뭐 군통신선을 포함한 여러 뭐 작은 남북의 이제 뭐 물물교환과 같은 작은 교류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돈 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종전선언 관련해서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김민주 기자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정권 후반기 사실상 마지막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냈었거든요. 그렇죠.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도훈 본부장 귀국길에 특파원들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주 폭넓고 의미 있게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도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달성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고 언급했고요. 예. 단 그런 안들이 실현되려면 한미 두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걸 두고 여전히 비핵화 상응 조치가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네. 사실 이번 주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하면 북미 대화 재개, 실마리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도훈 본부장하고 비건 부장관의 발언, 종전선언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현역 의원실 비건 친하다면서요? 뭐 친하게도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만나서 한반도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종전과 관련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비건은 비핵화, 북한의 제재 이런 부분에서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을 다루는 데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매우 유용하고 그것을 낮출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종전선언과 관련된 북한의 태도를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북한이 종전선언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악용하려고 하고 있다. 종전선언 하고 나면 뭐겠습니까? 종전선언인데 왜 미군이 있느냐, 미군 철수해라, 그 한미동맹 해체해라 이런 수순으로 갈 거라는 걸 비건 부장관이 굉장히 명료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비건 부장관 임기 많이 안 남았죠. 그래서 트럼프랑 같이 가겠죠. 트럼프 재선되면 또 달라지겠네요. 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비건의 생각이 그렇게 우리 정부 희망대로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는요, 평화협상의 입구로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호응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비건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비건이 상당히 강경한 인물이었는데 이제 우리 측의 이제 지속적인 설득 또 한반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하면서요 2018년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이제 동조하는 듯한 우리 측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가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하노이 회담 전에 미국 측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그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반도 상황을 잘 이해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죠, 잘. 예.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이해하는 몇 분 중에 하나인데 하노이 결렬 과정에서 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을 한 게 우리 잘 알려진 볼턴 보좌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볼턴 보좌관이 해임된 이후에 미국의 이제 한반도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지 않나. 네.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협상의 재개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미국 측에서도 이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최근 이제 비건 부장관도 북한하고 물밑 접촉이 있는 듯한 뭐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은 그런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방안을 예정을 했었어요. 근데 연기가 지금 된 상황인데
일본은 또 간대요. 왜 우리는 안 오고 일본만 갑니까? 섭섭합니까? 아니, 저는 좀 섭섭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동경에 이제 폼페이오가 오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쿼드라는 게 있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인도 이렇게 네 나라가 호주하고 네 나라가 전략회의, 세계 전략을 논하고 동북아 전략을 논하는 회의인데 그 핵심이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쿼드 플러스라는 회의에 한국 참여를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 전략적인 어떤 결정이 유보되어 있는 이런 입장이죠. 중국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네. 뭐 또 다른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서울 오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뭐 또 그 트럼프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뭐 있지만은 서울 왔을 때 본인이 광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내놓기 좀 힘들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옥토버 서프라이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정말 서프라이즈 놀랄 거를 이 폼페이오 장관이 갖고 오는 거 아니냐, 한국에 와서. 근데 끝난 겁니까? 이제는 좀 어렵습니까? 그 뭐 이미 이제 서프라이즈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걸려서 이게 서프라이즈가 된 거예요. 아, 이게 서프라이즈였군요.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일부에서는 뭐 중국의 코로나 작전이 뭐 성공했네 안 했네 이런 농담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대통령, 자기 대통령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미국의 내정을 챙기는 게 시급하다.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쿼드라든가 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실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북미 채널이 가동을 했으니까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왜 또 북한은 이 피격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킨 건지 또다시 궁금해집니다. 네. 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 주요 멤버들을 만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북한 핵 문제 해결하면은 노벨 평화상 받을 겁니다. 그 퓰러 고문하고 헬티지 재단 고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말에 관심을 가지고 전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순위에 있던 북핵 문제를 위로 끌어올리는데 제가 기여를 했어요. 아이, 큰일 북핵 하셨네요. 문제 해결하기를 예.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 어제 어젠다 순서를 쫙 올렸는데 네. 재선에 좀 도움 받으려 했는데 지금 완전히 안 됐잖아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김정은에게도 도움되고 트럼프에 도움되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했겠죠. 그렇죠. 북미 간의 극적인 어떤 회담 또 북한 핵 문제 극적인 해결 모습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 피격 사건으로 경색된 우리 남북 관계 정말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돌파하고 뭐 아이디어 한 주실 수 있습니까? 두 분 다 전문가시니까. 뭐 어렵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많이 지금 화가 나 있고 국민들도 많이 화가 나 있고 이제 북측도 북측 나름대로 그 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미국이라든가 또는 볼턴이라든가 또 우리 정부에 대해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통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 오이사 조치와 같이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의 모든 이 그 통상이라든가 통행이라든가 통신을 차단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통 크게 완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면서 뭐 정부가 나서기는 지금 적절하지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있게 통 크게 오이사 조치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돌파구 우리 아이디어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정부한테? 지금 돌파구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남과 북에는 항상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 남북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냉탕에 들어와 있죠. 냉탕에 들어와 있는데 이 냉각기를 가져야 될 때 냉각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고 이게 남북 관계의 연속성을 갖고 북한을 다루 나가야 됩니다. 이 통신선 복원한다 해서 통신선이라는 게 전화선 복원된다고 신뢰가 회복됩니까? 중국 관계에 있는 남녀가 전화기 통한다고 뭐 되겠어요? 더 욕하다 보면 더 혈압 올라가죠. 그래서 냉각기를 가져야 될 때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은 철저한 북한의 통지문을 넘어서서 구두로 직접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북한이 하고 냉각기를 가져야 될 때 냉각기를 가지면서 긴 호흡으로 북한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먹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